우리가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놀랍게도 ADHD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그들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ADHD라고 하면 보통 어려움을 많이 떠올리죠. 그게 맞아요. 실제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딛고서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최근 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그룹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긍정적 이탈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유독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죠. 과연 이분들에게서 어떤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을까요? 자,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보면요. ADHD가 기대 수명 단축이나 높은 실업률, 심지어는 사고 위험 증가 같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본 걸까요? 그 성공의 첫걸음은요. 바로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ADHD를 그냥 고쳐야 할 어떤 결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강점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모든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처럼 이 깨진 뇌를 어떻게든 고쳐야 해.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대신에 오른쪽처럼 나의 뇌라는 이 특별한 정원을 어떻게 잘 가꿀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처럼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 이탈자라는 분들이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을 멋지게 해낸 분들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진짜 핵심은 바로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태도를 정말 잘 보여줘요. 무작정 치료에만 의존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찾아 나선 거죠. 바로 이런 자기 주도적인 태도, 이게 모든 성공의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성공 플레이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것, 바로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운동이에요. 연구 참여자의 무려 80%가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46%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운동은 그냥 취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생존 전략에 가까웠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한 참가자의 말처럼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보다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또 내 삶의 통제감을 되찾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정신적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잠입니다. 수면. 사실 많은 분들이 ADHD 때문에 수면 문제를 겪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한 분들은 의식적으로 매일 밤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소중한 잠을 지켜냈을까요? 그냥 잠자리에 눕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수면 의식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또 암막 블라인드나 오디오북처럼 자신한테 잘 맞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고의 수면 환경을 직접 설계한 겁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식단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뇌에 어떤 연료를 넣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설탕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으로 에너지 기복을 줄이고 집중력을 확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습관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겠죠? 맞습니다. 이 성공한 분들은 자신의 일상을 넘어서서 주변 환경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미니멀리즘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거죠.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각적인 방해 요소를 줄이고 또 복잡한 일정을 단순화해서 정신적인 부담감을 덜어내는 식으로요. 결국 덜어냄으로써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직업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마디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억지로 보완해야 하는 일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 막 빛을 발하는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죠. 예를 들면 순발력이랑 빠른 사고력이 필요한 역동적인 일처럼요. 그렇다면 이런 ADHD 친화적인 직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율성과 자극입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이나 다양한 업무,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회는 너무 좋아했지만 반대로 지루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어떻게든 피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루틴에 대한 이분들의 감정은요, 정말 애증에 가까웠습니다. 안정감을 주니까 꼭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빡빡한 규칙은 오히려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한 참가자는 자기 성공 비결이 청소의 90%를 해주는 파트너 덕금이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전략들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가짐, 즉 내면의 심리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 뇌가 남들과는 그냥 다르다는 사실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훨씬 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이분들은 코칭에서 쓰는 아주 유용한 개념을 삶에 적용했는데요. 문제를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왼쪽에 중력 문제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ADHD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실행 가능한 도전처럼 내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이 둘을 현명하게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ADHD를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떤 분야에서 더 뛰어나게 만드는 고유한 특성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 바로 이 관점의 전환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내 뇌를 억지로 고쳐서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뇌에 딱 맞는 세상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 눈부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